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이번 주 정말 슈퍼위크던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7 이번 주 실적 발표입니다. 현지 시간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가, 29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성적을 내놓을 전망이고요. 29일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 2, 3위가 일제히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정말 실적이 쏟아지는 한 주인데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뭐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는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기존에 가장 먼저 나왔던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라든지 그리고 뭐 잠정 실적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았었잖아요. 그만큼 기존에 조금 약간 변동성 보이다가 관련된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대다수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은 결과적으로는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에 충족하는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늦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실적 잘 나온다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함께 키 맞추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선단공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주문이 더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HBM4 같은 신제품들 그리고 이제 코어스 공정 같은 이런 첨단 공정 쪽에서 실질적으로 소재나 부품,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올해는 좀 더 상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더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예시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HPSP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는 5%대 중반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고압수 어닐링 장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TSMC의 코어스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HBM4라든지 이거를 만들 때는 무조건적으로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즌이 지금 더 올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소개드렸던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TSMC의 코어스 공정이라든지 HBM4에는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신다면 올해 뭐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고점 대비도 장기 차트로 보시면 상당히 아직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소부장의 비중을 좀 늘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의 비중을 늘릴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HPSP나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거든요. 그럼 네. 소재 쪽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은 없나요? 있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케 먼저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한 3.9% 정도 올라줬거든요.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강광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 거기다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동사의 소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결지어서 삼양 인식행 같은 경우도 각게 묶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매출이 지금 삼양 인식행 같은 경우는 이 동진세미캠 쪽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진세미캠의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까지도 함께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함께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지 전문가님은 사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관망하자라고 좀 의견을 주셔서 이번 주에 나오고 난 후에는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번에 실적이라던가 저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너무 막 이렇게 주가가 꺾일 거다 이런 의미보다는 과열된 구간을 확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막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워낙 그 추세가 이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과 더불어서 뭐 설비 투자라던가 아니면 생산 능력 증설에 대한 계획들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생산 능력이라던가 뭐 투자를 확대를 했다가
수요가 둔화가 되는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그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흐름에 걸맞는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차트로 봤을 때 뭐 쌍봉이라던가 뭐 삼산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 게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에코프로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쌍봉을 만들고 나서 하락 추세로 꺾였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관점에서 쌍봉을 만들지 아니면은 추세가 더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주봉으로 열어놨는데 제가 69만 원 선, 70만 원 선 구간대를 좀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네. 이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은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전고점을 뚫지 않고서 그냥 쌍봉을 만들고 꺾이게 된다면은 과거 에코프로 같이 좀 하락권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쌍봉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뭐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보고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 추세가 꺾일 거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과열 구간인지 확인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잡으면서 이 쌍봉 구간대를 만들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뭐 20조 원을 채우는지 그걸 봐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차트상에서의 좀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는 또 원전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의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추가 건설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전주 그러면 지금 접근해도 되나요? 네, 일단 원전주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이제 조선 방사 원전 하면서 원전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일단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뭐 눌림을 한번 공략해 보거나 또는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에서 11차 정기본에 반영됐던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두 기인데요. 실제적으로는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SMR까지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국내 원전 쪽은 사실 정책적인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좀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AI를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은 다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선도했던 유럽의 독일 같은 기업도 이제 원전 다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건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당연히 주기기라든지 가스터빈과 같은 극소수의 기업들만 만들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대장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BHI 같은 경우도 뭐 BOP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배열해수 보일러 이쪽에서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 확대되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급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BHI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도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